그러면 이제는 사진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인서트 메뉴라는 것을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이미지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시면 자, 사진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구글 웹에서 사진을 검색해서 찾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탐색기 파인더를 띄워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이렇게 선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제가 찍은 사진 중에 뭐 어떤 예를 들어서 하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열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사진은 뭐 keep original 하시면 뭐 매우 큰 사진이 너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리사이즈를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브레지에서 이제 리사이징을 해주겠죠. 자, 이렇게 해서 리사이징한 사진을 이제 서버에서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주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메뉴는 같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확대, 축소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단계별로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회전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자, 이때 이 회전하실 때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회전하실 때 잘 보시면 주변에 돌리다 보면 네, 여기 보시면 헬로우가 지금 굵게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지금 이 오브젝트, 사진 오브젝트가 헬로우 오브젝트와 같은 각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브젝트들을 서로 같은 각도로 이렇게 맞추고 싶을 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다. 이렇게 하면 해제가 된 거죠. 다른 데도 맞출 수 있는, 각도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능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은 뭐 심플합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웹에서는 검색하실 때 여기다가 이렇게 자동차 검색해 보고 싶다. 네, 이렇게 하면 카 검색이 돼서 오른쪽에 이렇게 아주 재미있는 모양으로 이렇게 검색이 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요. 오케이 누르시면 역시 웹에서 이 사진을 처리한 다음에 다운받을 수 있는 이렇게 다운되겠죠. 네, 이런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러니까 역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웹 기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웹에 프렌들리한 그런 기능들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집키 눌러보시면 사진을 뭐 편집은 특별한 건 없고요. 이렇게 크기를 자를 수 있는 뭐 그런 기능도 함께 제공됩니다. 자, 이렇게 줄여서 확대해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편집하실 때는 원하시는 크기에서 이거는 지금 발표 모드가 아니고 편집 모드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크기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자, 인서트 모드에서요.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파워포인트는 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PPT 테스트라고 하는 걸 제가 만들어 봤는데 이런 파워포인트를 선택을 하면요. 이 오른쪽에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면서 사실은 파워포인트를 컨버전 합니다. 브레지로. 파워포인트를 있는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요. 컨버전을 해서 컨버전된 프레지에 들어오기에 좋은 형태로 바뀌어진, 변경된, 컨버팅된 그 내용을 여기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러한 작업들이 모두 웹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것을 바꿔주는 작업도 웹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보시면 다운로드를 하죠. 그죠? 웹에서 다시 보내서 바꿔서 다운받습니다. 자, 이 파워포인트 원래 3장짜리 파워포인트였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3개로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거든요. 각각을 이렇게 갖다 붙이시면 오케이 하시면 되고요. 인서트 올 버튼을 누르시면 하나씩 이렇게 옮기실 수도 있고 인서트 올 버튼 누르시면 알아서 3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네, 뭐 이런 식으로 파워포인트도 인서트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많이 쓸 수 있는 기능이 이제 다이어그램인데요. 자, 여기는 미리 이제 프레지에서 제공하는 아주 예쁜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뭐 이 중에 뭐 이런 걸 사용하시고 싶다 그러면 choose 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서 원하는 위치와 네,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네, 이동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파일에서는 여기 밑에 설명이 나오지만 그 FLV 같은 그 비디오 파일이라든가 PDF, SWF 이런 다양한 형태의 파일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동영상을 이렇게 파일에서 읽어드려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유튜브에 링크를 걸어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는 이제 유튜브에서 저장되어 있는 링크를 가져다가 복사해서 인서트 하시면 동영상이 추가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트랜스포머와 관련된 동영상을 하나 추가하시고 싶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이 주소를 유튜브에서 제공되는 이 동영상에 대한 비디오 링크를 가져오셔가지고요. 네, 여기에 유튜브에서 이 링크에다가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서트 하시면 이렇게 동영상 화면이 추가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플레이 해볼까요? This episode of the Totally Rad Show is brought to you. 네,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을 손쉽게 오브젝트를 인서트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뭐 기본적인 그 오브젝트들 추가하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이 중에서 또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 이 쉐입이 되겠습니다. 쉐입은 말 그대로 다양한 모양들을 만드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화살표. 자, 이렇게 화살표 만드시고 화살표 누르시면 이렇게 두께 있죠. 여기서 이제 여기 크기 변화는 두께로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화살표의 길이를 바꾸고 싶다. 그럼 여기서 편집 모드로 들어가셔갖고요. 이렇게 끝을 이렇게 자꾸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하는 형태로.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이 점을 움직이시면 곡선으로도 화살표가 표현이 될 수 있고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색깔을 바꾸시면 색깔을 이렇게 마음대로 이 중에서 골라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직선도 비슷한 형태가 되겠고요. 직선 이렇게 두께를 바꾸시거나 편집 모드로 가서 이렇게 곡선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모, 동그라미, 뭐 세모, 자, 그런 게 있고요. 자, 이것은 그냥 펜 기능이 되겠습니다. 원하는 글씨를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잘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얇으니까 선택하셔서 크기도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두꺼운 글씨 쓰고 싶다. 이런 형광펜 기능 이렇게 됐죠. 형광펜 기능으로 해주실 건 물론 회전도 가능하고요. 네. 자유자재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그런 쉐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실 때마다 이런 쉐입을 사용해서 필요한 기능들을 구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지금부터는 브레이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 이 프레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는데요. 여기 이제 프레임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틀을 만드는 건데요. 앞에 설명드렸던 뭐 간단한 그런 뭐 그 텍스트라든가 라인이라든가 쉐입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오브젝트들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틀 속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틀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레임 메뉴를 눌러보시면 사실 몇 가지 안 되거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레임이 이 브래킷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네, 브래킷 프레임 선택하시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드래깅을 해서 사각형 모양을 만드시면, 자, 이런 모양 브래킷 형태의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브래킷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화면 단위가 되고요. 또 이것이 어떤 그룹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브래킷 안에다가 이렇게 들어가서 텍스트를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텍스트를 또 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여러 개 써서 어떤 내용을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런 내용들이 이 브래킷 안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브레킷이 하나의 어떤 밋밋한 그런 평면이 아니라 좀 이쁜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프레지에서는 그룹핑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이렇게 브레킷, 이런 프레임들, 브레킷을 포함한 이런 다양한 프레임들 안에 이런 오브젝트가 포함이 되면, 완전히 포함이 되면 이 프레임을 움직이면 오브젝트가 같이 움직입니다. 이제 하나의 집합이 되는 것이죠. 예. 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프레임 중에 이런 그 브레킷 프레임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서큘러 프레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서클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자, 좀 모양도 이쁘죠? 여기에 뭐 아까처럼 새로운 텍스트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미지를 삽입하실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오브젝트들이 여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뭐 사진 같은 뭐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으실 수도 있고 이런 데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꼭 새로운 것을 이 안에 만들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계속 집어넣으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프레임이 하나 만들어져서 하나의 그룹이 만들어지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새로 만들 수도 있지만 기존에 있던 것을 이렇게 가져다가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좀 알아서 좀 지나시면 약간 몇 초 기다렸다가 움직여보면 하나의 그룹으로서 다시 재배치가 된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좀 잘 활용하시면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네모난 프레임도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좀 이렇게 흐릿한 그런 형태의 프레임, 좀 멋있는 프레임이 만들어졌고요. 자, 이 프레임의 역할은 아직 제가 패스에 대해서는 공부하지 않았는데 다음에 패스를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것이 물론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오브젝트들을 하나로 묶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지만 이 프레임이 하나의 화면 단위를 만들어냅니다. 그 프레지는 보시는 것처럼 파워포인트처럼 화면을 이렇게 네모나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만드는 방식이 아니죠. 전체 큰 그림 위에다가 하나하나 여러 가지 단계의 크기로 내가 원하는 그 화면들을 만들어내는데 앞에서 보셨던 이런 오브젝트들이 하나하나가 화면 단위가 됩니다. 이렇게 글씨를 쓰시거나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뭐 헬로라는 글씨 이것들을 나중에 이제 해보시면 패스를 걸어서 이제 이 스텝을 만들어 보면 이 글씨 하나하나가 하나의 스텝이 되고 그 크기는 이 오브젝트에 다 자동으로 맞춰집니다. 크기와 각도 이런 것들이 오브젝트 자동으로 맞춰서 한 화면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의 오브젝트가 아니라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화면을 채우고 싶으면 이런 프레임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패스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고요. 이 프레임 중에 맨 마지막에 붙어있는 이 히든이라는 프레임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히든은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파랗게 보이지만 이것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룹핑 기능도 없고요. 눈에 안 보이는 거죠. 플레이할 때는 안 보입니다. 프레지를. 그래서 얘의 의미는 어떤 뭐 그래픽을 하거나 뭐 모양을 이쁘게 만들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하나의 화면을 구성해 줍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 히든 프레임 안에 예를 들면 이런 텍스트를 써 놓으시면 이렇게 글씨 써 놓으시면 이 두 개의 글씨가 다 보이는 이 전체 이 하나의 틀을 한 화면으로 잡아주는 것이죠. 네, 그런 특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패스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